안녕하세요. 건강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치과계의 대표적 성인병이라 불리는 치주질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치과 전문의 김성학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주질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앓는 질환 중 하나라고 하던데요. 네, 우리가 자주 걸리는 질병의 대표로 보통 감기를 꼽는데요. 치주질환은 2019년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무려 이 감기를 제치고 다빈도 외래 진료 1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흔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병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치주질환,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가요? 네, 치주질환은 말 그대로 치주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으로 주 원인이 세균성 치태입니다. 이 세균성 치태라는 것은 입속에 존재하는 세균이 타액 및 음식물 찌꺼기와 섞여서 치아 표면에 부착되는 막을 말합니다. 치주 질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활동기와 회복기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치주 질환이 본인에게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스스로 인지하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심각하게 나빠진 이후에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치주 질환의 무서운 점입니다. 치주질환에는 치은염과 치주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치은염은 잇몸에 생긴 초기 염증으로 상대적으로 회복이 빠른 질환인 반면에 치주염은 이러한 염증이 잇몸뿐만 아니라 치아를 지지해주는 치조골을 포함해서 치주 조직까지 파괴하는 심각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자신이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지 혹시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표적으로 양치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난다든지 치아가 시큰거리는 증상이 있고 잇몸이 자주 붓는다든지 또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석이 많이 보인다든지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먹으면 시린 증상이 나타나든지 갑자기 치아가 흔들린다든지 입냄새가 심하게 난다든지 또 거울을 봤을 때 잇몸이 내려앉은 게 육안으로 확인될 때 대표적으로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서 저거 내 얘기인데 하는 것들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몇 개 있는데 그러면 이 치주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치주 질환의 치료는 스케일링과 치근 활택술이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이것들은 이제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태, 치석을 깔끔하게 제거해서 염증을 개선하고 치주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주질환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들으시고요. 네.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연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0대 남자 직장인입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몸에 좋다는 것도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치아가 저의 약점입니다. 이가 시리고 아프고 가끔 피도 나는데요. 이 나이에도 치과 가는 게 무서워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얼마 전부터는 이빨도 흔들리고 잇몸도 많이 붓고 입냄새도 많이 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이런 경우 그냥 딱 봐도 치주 질환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치주염이 많이 진행된 그런 상태에서는 외과적 치주 치료, 즉 치주 수술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치주 수술에는 여러 가지 술식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병적인 잇몸을 잘라내는 치은 절제술, 그리고 잘라내는 것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아예 잇몸을 젖혀서 치아 뿌리 쪽의 염증을 제거하고 치근을 활택시키는 치주 판막술 등이 있습니다. 네, 수술까지 가지 않으려면 평소에 좀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치주 질환 더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는 치주 질환에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치유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는 그 환자분들은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치주 질환에 걸릴 확률이 3배 정도 높고 거기다가 심지어 흡연까지 하는 분들은 이 발병 위험성이 20배까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당뇨가 있거나 흡연을 한다면 더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런데 이 치주 질환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실천할 만한 게 있을까요?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구강 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치주 질환은 결국
세균에 의한 질병이기 때문에 세균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게 평소 입술질에 신경을 많이 써주고 부족한 부분은 주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꾸준하게 예방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알쏭달쏭 긴가민가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주시죠. 네. 치주 질환이 있을 때 소금으로 잇몸을 마사지 해주면 좋다. OX. 소금으로 잇몸을 마사지한다. 저는 목욕탕에서 많이 봤거든요. 정답 O로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네. 물론 소금이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소금으로 치아 사이에 쌓인 치태를 제거하기 어려운 데다가 또 소금으로 항균 효과를 보려면 상당히 많은 양의 소금을 써야 합니다. 더구나 굵은 소금의 거친 입자는 잇몸이나 치아 표면에 상처를 입히기 좋기 때문에 심지어 장기간 사용하면 시린이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소금을 장기간 사용하면 시린니 증상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군요. 소금은 사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입을 벌리고 자면 치주 질환에 걸리기 쉽다. OX. 입을 벌리고 자는 것과 치주 질환? 저는 X로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O예요? 네. 왜 그러죠? 또 틀리셨네요. 입을 벌리고 자게 되면 구강 상태가 건조해지고 세균의 침투를 받기 쉬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건조한 구강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 때문에 치주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입을 벌리고 자면 치주 질환 발생이 더 늘 수 있다. 기억해야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문제 주시죠. 네. 치주 질환을 방치하면 암, 심장병, 뇌졸중 등이 걸릴 확률이 높다. OX. 치주 질환과 암, 심장병. 저는 X인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뭡니까? 네, O입니다. 네, 치주 질환이 심해질 경우에 세균이 잇몸 주변에 혈관을 타고 전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008년 이후 진행된 많은 연구에 따르면 잇몸병이 있으면 전신질환의 발병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요. 잇몸병이 있을 경우 당뇨병, 심혈관 질환, 뇌졸중, 폐렴, 또 만성 신질환, 또 임산부 같은 게 미수가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치주 질환과 관련해서 참 다양한 얘기 나눠봤거든요. 여러 가지 속설에 대해서도 사실 알아봤고 제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틀려서 저는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오늘 끝으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나 불면증으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요. 이 치주 질환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뿐만 아니라 이 전신적인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몸의 컨디션을 좋게 하는 것이 치주 질환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